안녕하세요. YJ 멘토링입니다. 10년 만에 응시한 영어 오픽 AL 후기에 이어서 처음 응시한 스페인어 오픽 AL 후기를 공유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공부 콘텐츠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채널 만들어 보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30대 중반에 뒤늦게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고 졸업해서 현재 프리랜서 스페인어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방과 후 스페인어 수업에 출강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1대1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에는 삼성물산 상사 부문에서 5년 정도 해외 영업을 했고요. 학부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학생분들이거나 취준생분들일 텐데요. 저도 10년 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스트레스와 고민이 정말 많았던 평범한 대학생이자 취준생이었습니다. 지금은 튜터로서 그리고 외국어 공부 멘토링 채널을 운영할 멘토로서 제2외국어로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눈높이도 체험해보고자 처음으로 스페인어 오픽에 응시했고 지금 그 솔직한 후기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페인어 오픽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준비 때문에 별도로 교재를 참고하거나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어요. 제 석사 전공이 한국어 스페인어 통번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AL을 못 받는 것 자체가 쪽팔릴 만한 상황이라서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페인어 오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픽 AL 후기라고 하면 보통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만한 건 해외파인지, 대학 전공인지, 오픽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먼저 답하고 넘어가면요. 저는 스페인어 공부를 30대 초반에 시작했고 퇴사 후에 초급 실력으로 여행 겸 어학연수로 총 9개월간 중남미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조건이 국내파인지 해외파인지는 여러분들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학부 전공은 경제학이었고 어학연수 후에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통번역을 공부했습니다. 오픽 준비는 이틀간 하루 2시간씩 해서 총 4-5시간 준비한 것 같아요. 공부 자료는 전주에 응시했던 영어 오픽 준비 때 참고한 영어 자료를 그대로 재활용했는데요. 자료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궁금증이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바로 스페인어 오픽 실제로 필요한지, 쓸모 있는지, 그리고 왜 스페인어 오픽을 받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공식적인 스페인어 실력은 델레로 인정받는 게 합리적이에요.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델레는 알고 계시겠죠? 시험 유형을 고려할 때 오픽에 비해서는 델레가 훨씬 종합적으로 실력을 검증하기 때문이고요. 인정기관의 인지도와 공신력도 델레 쪽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는 2019년에 어학연수를 마치면서 세 우노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델레 배 도스 이상의 성적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오픽을 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 오픽이 쓸모없다고 말하지는 않는 이유는 첫째로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델레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우리나라가 영어 오픽 공화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픽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AL이라는 등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식적으로는 델레로 실력을 인정받고 오픽은 주위 사람들에게 실력을 쉽게 설명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레 배 도스 이상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굳이 오픽에 응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배 도스를 합격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준비만으로도 IH나 AL은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델레에 먼저 집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왜 굳이 스페인어 오픽에 응시했을까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YJ 멘토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를 모르는 대중분들도 쉽게 저의 실력을 알아보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검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오픽 AL 등급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도입이 굉장히 길었네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스페인어 오픽 응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외국어로 오픽에 응시하는 분들도 영어 응시자들과 같은 시험장에서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신경 쓰일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시험은 끝나게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유형의 경우에는 영어 오픽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니까
언어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처음에 날씨 묻는 질문에서 음성이 너무 AI처럼 딱딱하게 느껴져서 조금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웠는데요. 실제 문제들이 나오는 뒷부분부터는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들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유형은 똑같아도 제 경우에는 스페인어 오픽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 경우에는 영어는 좀 더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사용해왔던 반면에 스페인어는 시간적 압박감 속에서 공부를 해왔고 대학원에서부터는 통역의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 찐으로 1인칭 시점으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픽에서 질문을 들을 때는 펜을 들고 노트 테이킹을 하고 싶다는 충동도 느꼈는데 이 부분에서는 평소 공부하는 방식이나 습관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영어 때와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약 30분 정도 녹음했고 레벨은 5로 시작해서 변경 없이 그냥 5로 유지했고요. 모든 문제 다 2번씩 들었고 스킵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레벨 5로도 AL을 받을 수 있고 문제를 2번씩 들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점이겠죠? 제가 받았던 질문과 제가 사용했던 표현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았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는 스페인어 오픽 외에도 외국어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어 오픽을 준비할 때 참고했던 자료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재활용했고 짧은 기간에 AL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본 영어 오픽 AL 후기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영어 오픽 당시 제가 유일하게 참고한 자료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무료로 올라오는 강사님들의 오픽 기출 유형 특강 PDF였습니다. 영어 오픽과 유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재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자료를 스페인어 버전으로 전환해서 활용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먼저 해당 PDF 자료를 구글 문서에 음성 입력으로 텍스트화시키고 그 결과를 챗GPT를 활용해서 스페인어로 전환해서 낭독 연습에 활용하고 그 스페인어 텍스트를 클립챔프라고 하는 동영상 제작 툴에 있는 AI 음성 기능으로 음성으로 전환시켜서 리스닝이나 쉐도잉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저는 영어 오픽을 준비할 때 한 주 뒤에 스페인어 오픽도 응시할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낭독 연습을 할 때 동시에 구글 음성 타이핑 기능으로 PDF의 모범 답안을 모두 미리 텍스트화 시켜 놓았어요. 텍스트화 작업은 간단해요. 먼저 구글 문서에 들어가서 새 문서 시작, 내용 없음을 선택한 다음에 도구 탭에 있는 음성 입력을 클릭하면 마이크 모양의 창이 뜨는데요. 언어를 영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크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때부터 말하는 영어 음성은 자동적으로 영어로 타이핑이 돼요. 물론 마이크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발화를 모두 끝내고 다시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가 다시 검정색으로 바뀌고 음성 입력도 중지됩니다. 대소문자와 콤마, 마침표까지 입력되지는 않기 때문에 음성 입력이 끝나면 발음 인식 문제로 인한 오타 수정을 포함해서 간단히 손을 좀 보기는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음성 입력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해당 텍스트를 챗GPT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스페인어로 전환해서 스페인어 공부에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번역 결과물을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되고 써먹을 만한 부분만 골라서 입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챗GPT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가서 아웃풋 언어를 에스파뇰로 바꾸고 아래의 영어 스크립트를 스페인어 버전으로 번역해줘 라고 타이핑하고 그 바로 밑에 아까 텍스트화 시킨 영어 스크립트를 붙여넣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 결과물을 따로 워드 파일에 붙여넣고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 나중에 낭독이나 쉐도잉 하실 때 대본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닝이나 쉐도잉에 활용하기 위해서 번역물을 비교적 자연스러운 AI 음성으로 전환할 거예요. 여기서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클립챔프라는 플랫폼에 포함된 무료 AI 음성 변환 기능을 활용할 거예요. 먼저 클립챔프 서비스 페이지로 들어가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새 동영상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기능 중 두 번째에 있는 녹화 및 제작을 선택하고 텍스트 음성 변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창이 하나 열리는데 먼저 아래쪽에 음성화시킬 텍스트를 붙여넣고 언어를 설정 후 목소리와 속도 등을 선택해서 미리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스페인어라도 다양한 국가의 옵션이 있고 목소리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쉐도잉 용도로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성별의 목소리 중 목소리 톤이 비슷한 옵션으로 선택하고 낭독하기 편안한 속도로 조절한 다음에 미디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작업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메인 작업창으로 드래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전환이 됩니다. 우리는 음성 데이터라서 화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품질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클립 챔프로 작업할 때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전환하면 미리 듣기에서 버벅거리고 작업도 끊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10분 정도의 길이로 끊어서 전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전환해도 메인 작업창의 결과물을 차례로 이어붙여서 한 번에 내보내게 하시면 한 개의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자료를 재가공하면 언제든지 독해, 낭독, 듣기, 쉐도잉 연습을 할 수 있는 스페인어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모르는 단어는 텍스트 완성 후에 바로바로 문단별로 밑에 정리하면 되겠죠? 단어 정리도 챗GPT를 활용해서 표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보세요. 저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덕후들은 머릿속에 이런 꿀팁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학습 자료는 각자의 실력과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공부 방식은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재료는 세상에 넘쳐나거든요. 여기서 깨알같이 홍보 하나 하자면 개인의 상황과 실력에 맞는 효율적인 공부법 그리고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메일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스페인어 오픽 관련 멘토링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블로그에도 오셔서 외국어 공부와 관련된 다른 유익한 포스팅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